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좀 아쉽지만 거래량이 좀 약했다라는 것이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락 중에 나오는 뭐 한두 번의 상승을 가지고 큰 의미를 뭐 부여한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먼저 어떤 변동성의 어떤 방향 전환이 되는 어떤 날이 나왔고, 또 금요일 날 코스닥에서도 목요일이었나요?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무조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강한 하락 와중에는 적어도 20일 이평선을 어떻게 좀 잘 안전하게 넘어가느냐까지 확인하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수 상승이었다면 좀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뭐 수급도 좋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시장은 너무 싸다, 좀 사자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매수했잖아요. 너무 좋은 위치다. 분할 매수에는 적기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 얼마 정도인지를 과거 사례로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여드려 보면, 요 표는 뭐냐면 미국의 주식과 채권 내 평균 수익률이에요. 나누기 2 한 거. 주식과 채권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주식과 채권의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적이 과거 한 50년 사례를 보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갔던 시기는 금융위기 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50년 정도 동안.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금리 인상 시기 때는 요때가 좀 있었고, 그래도 지금같이 이렇게 주식 채권 평균 수익률이 심하게 마이너스 내려온 것은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있는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아주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강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부 다 강한 상승이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그러면 올해만 나오지 않을까요? 강한 상승률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평가라는 말은 시장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의 전쟁 이야기, 물가 이야기, 뭐 환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지금처럼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글로벌 공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알겠지만 뭐 자산 가격의 거품이 조정되고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되면 야 이젠 좀 살자라는 마음에서 다시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긴축이 다시 좀 완화가 된다든지, 하락했던 것들이 다시 재조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이 2022년도 하반기잖아요. 2023년도의 금융 그 시장에 저는 좀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힘들죠. 그리고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는 약세장이 확실하죠. 지금 현재 수준 자체로만 보면. 그쵸? 여기 다시 표 하나를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코스피 200 순이익을 이렇게 좀 길게 본 건데요. 한 20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적은 몇 번 없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시장 너무 어려웠었고, 이때는 금융위기 때였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때 코로나였고, 지금은 적자가 아니에요. 과거 그 지금의 수준을 금융위기와 비교하기에는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요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200의 12개월 포워드 평균 PBR이 0.9배, 평균 PBR이 0.9배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가 0.81배 정도였습니다. 0.81배 정도. 근데 지금이 0.76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0.76 정도거든요. 순이익도 분명히 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PBR이 바닥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거를 만약에 제가 주간 차트로 금융위기 당시 때를 좀 이렇게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로 이렇게 보면 이때가 아니죠. 이때군요. 이렇게 보면 900포인트에 근접한 숫자거든요. 지금의 수준 정도는. 그 말은 요 꼬리 끝에가 89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900포인트는 이 끝에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금융위기에 비교하면 지금의 밸류를 금융위기와 같이 비교해보면 지금은 금융위기의 이 끝단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이 끝단인지 아닌지는 뭐 여기서 더 빠질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저평가.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뉴스들이 존재하겠지만 저평가보다 더 좋은 호재, 강한 호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평가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가 되면. 그럼에도 조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시장이 싼 건 알겠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약세장 하락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럴 때는 보통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하죠. 변동성이. 이 끝에 가면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데 요때 어떨 때는 급락할 때 있고 어떨 때는 급등할 때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해결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런 장세일 때 주식시장에서 뉴스나 뭐 유튜브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하락장이지만 종목 장세가 연출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기관 투자자들, 뭐 펀드 매니저들, 증권회사의 어떤 브로커 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월급, 그들의 어떤 직장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지, 개인 투자자들은 꼭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일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쉬어도 되죠. 쉬어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한국의, 코덱스 200이라는, 대형주들의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지금 테마주에 막 이끌려서 뭐 이것저것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종목을 팔아서 요거를 사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코덱스 200을 뭐 적립식 매수하자 했더니 지금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코덱스 200으로 갈아탈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시장이 이렇게 분명히 어떤 고점을 만들고 확 빠질 때 있죠. 요때는 좋은 회사든 안 좋은 회사든 의미 없이 다 빠지듯이 시장이 아주 바닥을 잡고 확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다 뜹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보다도 더 강하게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저걸 왜 팔았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장 이런 한가운데서는 개별 종목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PER까지 하향 조정하고 더해서 EPS까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와중에 종목이 좋다 안 좋다, 밸류가 높다 어쩌다 이거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이 안정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는 지수가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혹은 뭐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이런 초입에 옥석가리기를 내 종목에 옥석가리를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보다 더 하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시장이 하락해서 내 종목이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반등한 것까지 포함해서 33%가 하락했다면 보통 성장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5, 60%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도 생각해 보냐면 뭐 그런 거죠. 이 회사를 파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진짜 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장 이슈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는 뭐 조카든지 뭐 후배든지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한다라고 했을 때, 야, 절대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회사냐. 그런 회사라면 매도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오늘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지? 삼성전자가 있는데, 어떤 회원분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뭐, 어디서 이렇게 보셨는지, 이거는 이미 뭐, 누가 다 해먹은 거고, 뭐, 어떤 주식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솔직히 너무 좀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 아는 뭐, 친한 후배 혹은 뭐 조카들이 삼성전자에 취직했다라고 했을 때, 야, 삼성전자 이미 다 해먹은 주식이래. 들어가지 마. 이럴 사람이 있나요? 좋은 회사거든요. 축하한다. 너무 축하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 시총으로 볼까요? 지금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늘 많이 하락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여기를 누군가 취직했어요. 근데 야, 그 회사는 못 쓰겠어. 고점 대비 60%가 하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회사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 매크로 이슈와 섞인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냉정하게 그냥 회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빼고 회사만 좀 보면 시장이 이런 매크로 이슈가 정리되면 다시 회복할 거야. 좋은 회사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이런 보유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손실 중이지만 잘 생각했을 때 이건 팔 필요가 없겠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도 보유한 종목 중에 저희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세네 개만 말씀드려보면 보유 종목 중에 뭐 노바렉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노바렉스라는 회사도 저희도 매수하고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때는 타진 매수를 했었고 일간 차트로 보면 이때는 타진 매수로 했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또 빠지고 매수했거든요. 사실 지금 더 매수하고 싶어지는, 너무 매수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노바렉스. 만약에 누가 제 지인이나 조카가 노바렉스에 취직했다라고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자사주 주면 무조건 뭐 가지고 있고 한 10년, 15년 버텨라. 이러면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바렉스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지금 마구잡이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RFHIC는 엄청난 회사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RFHIC는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매수 매도를 계속 좀 많이 했었어요. 한 3, 4년 됐죠. 저희가 2018년도인가 이때부터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조금 오르면 팔고 저도 자세히 봐볼까요? RFHIC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 것만 좀 나왔는데 이 이전에도 보면은 좀 쌀 때 매수하고 좀 오르면 좀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때부터는 시장이 반등을 안 해서 계속 홀딩하고 있거든요.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은 회사라고 판단돼서 사실 더 사면 더 사고 싶지 지금 매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아까워요. 이런 회사는 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 하단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봤지만 여기 때 빠지고 이런 요거는 누가 봐도 과매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사야 된다. 지금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아미코젠이라는 회사. 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는 주가는 한참 오랫동안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저는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여기를 못 넘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3에서 5년 정도면 저는 이 한참 위에 올라가 있을 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고 꼭 사고 싶은 회사.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티드랩이나 뭐 쿠콘,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도 너무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시장과 함께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누가 인크로스에 취직했다 이러면 이야 잘했다. 정말 좋은 회사구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야 주가가 몇 프로 빠졌으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저평가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모든 악재를 이미 다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봤던 뉴스들 다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금융위기의 끄트머리 정도의 수준까지 온 거라고 판단해 보면 코스피 그죠? 엄청난 겁니다. 금융위기 당시로 봤을 때 이미 이 900포인트 언저리라고 해보면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이 변동성에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부터는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내년에 더 뭐 하락한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상관없이 코덱스 200은 적립식으로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개별 주식들은 실적이 좋고 멀쩡한 회사였다면 분명히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설을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계속 좀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